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경의 쿠데타 규탄 시위 참석자들을 향한 발포로 최소 38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00명이 넘은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는 양곤의 인구 밀집 지역 2곳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투기 의심자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고 앞으로 LH 직원들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을 가족과 친인척으로 확대한 특별수사본부는 추가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7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 3차 유행이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의 74.2%가 1차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오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패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오늘 공동 비전 발표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이지만 단일화 협상은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완화되겠습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인이 경기 평택시의 토지를 쪼개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 2016년 경기 평택시의 토지 일부를 농업법인을 통해 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박 차관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4,5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박 차관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지인의 권유에 따라 주말 농장용으로 사들인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LH는 12년 전 공기업 선진화 명분으로 토지와 주택공사가 합병된 회사입니다. 이번 투기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할 분리부터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해왔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는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돼 자산 184조 원의 공룡기업이 됐습니다. 비대해진 조직 내의 직원 통제에 실패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변화는 조직 개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예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환원하거나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LH의 기능별로 법인을 성립하는 형태가 거론됩니다. 투기 위험이 있는 기능을 별도로 운영하면 좀 더 세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특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형태가 바뀌게 되면은 집중 감시의 대상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전체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개발 사업에서 지방 공기업이나 민간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돼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이사 공급 대책 때문에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 축소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문미입니다. 차명으로 열심히 투기하겠다. 지난주 LH 내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여론을 비웃는 듯한 내용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H가 해당 글의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던 지난 9일 직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는 제목의 글엔 한두 달이면 잊힌다,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할 것이란 조롱 섞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개발 정보가 LH만의 복지라며 꼬우면 이직하라는 대목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해당 글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LH는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LH 직원으로 밝혀지면 즉각 파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태 초기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란 법 있느냐는 등의 글이 올라와 분노를 키웠고 재개발 주민의 집회를 두고 층수가 높아 안 들린다고 조롱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LH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수사 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의 공분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공기가 탁하다는 소식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천과 경기,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전국 곳곳에 대기의 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의 질 탁할 텐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오전에 일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한편 어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는 황사가 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낮에 또 추가 발원이 예상되는데요. 이 황사는 내일쯤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 상황을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보이진 않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구름 많다가 밤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저녁엔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서 10에서 40mm, 전남에서는 5에서 10mm, 그 밖에 곳곳에서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동해안에서는 빗방울 정도만 스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서울은 5.2도, 대전은 4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 16도, 강릉과 대구는 18도가 되겠습니다. 큰 일교차 주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를 앞두고 예정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비전 발표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실무 협상 역시 재개됐지만 여론조사 문항과 토론 횟수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동 비전 발표회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양측은 실무협상단 협상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비전 발표회도 오 후보 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안 후보 측이 반발해 단일화는 파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두 후보가 직접 전화통화로 협상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양측 실무협상도 오늘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론조사 문항과 토론 시점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의 상호 간에 그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협상에 임해 주십사. 모두 다 위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협상단에서는 여론조사 문항도 협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김무성, 이재호 등 야권 원로들은 조속한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각 정당은 협상에서 손을 떼고 두 후보가 직접 만나 단일화를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순조롭게 오늘 2차 토론회를 한 뒤 이틀간의 당원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3주 남짓 남았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단일 후보 선출에 나섭니다. 이 주자들 간 단일화 협상도 이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야 하지만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창훈 기자, 먼저 일정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이번 주 범여권 후보 선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는 17일이죠. 그러니까 모레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후보 등록일이 18일과 19일, 이틀간이니 그 전에 후보자를 정리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고 오늘 유튜브 토론을 거쳐 16일과 17일 서울 시민 6만 명과 양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각각 5대5로 반영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범여권 후보의 경우는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범야권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정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는 17일에서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 단일 후보 선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서 지난 10일 늦어도 14일에는 공약 비전 발표회를 열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죠. 하지만 14일인 어제 끝내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 끝에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회를 열자는 데만 합의한 상황이고요. 아직 TV토론과 여론조사 등 합의해야 할 굵직한 사안들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약속한 일정조차도 제대로 사실 진행되지 못한다는 건 이 단일화 자체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고한 대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거쳐 나흘 뒤 단일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재보선 판세가 급격히 야권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1대1 구도에선 누가 나가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어제는 무려 20%포인트가량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마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인지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STI가 지난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인데요. 예.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가 33.1%, 오 후보가 51.8%의 지지율을 기록해 18.7%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예. 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결을 보면요. 박 후보가 32.3%를 얻어 53.7%를 얻은 안 후보의 21.4%포인트 차로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발표된 KBS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모두 박 후보가 다소 뒤처지긴 했지만 오 후보와는 오차범위 아니었고요. 예. 불과 나흘 전인데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만 봐도 20% 가까이 벌어지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 아까 이야기한 LH 사태도 있겠지만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개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휴대전화 ARS 100%, 그러니까 전화 면접 없이 자동 응답조사로 진행이 됐고 60대 이상 응답자가 전체의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응답률이 높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LH 사태로 인한 분노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LH 투기 의혹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어봤더니 75.4%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데요. 예.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이번 LH 사태로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으로 정의했습니다. 예. 이어 검찰 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면서 정세균 총리 등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기강을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당으로서는 이제 선거가 3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좀 급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후보자 본인의 마음이 가장 다급하겠죠. 박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땅 주인 모두를 조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박 후보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 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서 불법 투기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법 투기를 뿌리복.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미 진행 중인 조사와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온 특검을 제안한 데 이어 또다시 땅 주인 전수조사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어떻게든 이 국면을 벗어나보자 이런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박 후보의 승부수가 통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토착 비리 조사 투기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조모 씨의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투기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박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된 조모 씨는 2015년 아파트를 매매해 분양가 대비 15억에서 2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장문을 내고 장 의원이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가며 3차 대유행이 재확산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된 확산세 속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오늘부터 2주간 그대로 유지되지만 5인 이상 모임 규제는 일부분 완화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가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 수에 어느덧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안주해서도 익숙해져서도 안 될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400명을 넘어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들어갔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사적 모임이더라도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 가족끼리 또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의 경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던 돌잔치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완화 조치로 방역 심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2주간 하루 확진자 200명대를 목표로 특별 방역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후 발열 증상을 신고했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건데 이 남성은 요양병원 입소자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과 접종 간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다음 달부터 접종하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00명보다 44명 적은 수치로 수도권 확진자가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는 일요일인 어제도 최악의 유혈 사태를 맞았습니다. 군경은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또다시 발포하면서 최소 3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곤 일부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 총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임시정부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가담할 것으로 보여 미얀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군경의 총격에 쓰러진 청년을 황급히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붕대로 응급 처치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몸부림치며 우는 것밖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양곤의 공업지대 흘라행 타야에서만 22명이 숨지는 등 최악의 유혈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민간인 누적 사망자는 1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임신부와 어린이까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만삭의 임신부들도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흘라행 타야를 비롯한 양곤 일부 지역엔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저항의 구심점이 될 임시정부를 꾸렸습니다. 소수 민족에게도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페더럴 디모크레시ပြည်ထောင်စုကြီးတည်ထောင်ရေးအတွက်ကျွန်တော်တို့အားလုံးအတူတကွလက်တွဲပြီးကြိုးပမ်းဆောင်ရွက်နိုင်မယ်အခွင့်အရေးတရက်လည်းဖြစ်ပါတယ်. 카렌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무장단체 일부가 임시정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장단체가 본격적으로 투쟁에 가담하면 비폭력 시위가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80대 한국계 할머니가 노숙자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해를 넘어 계속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폭행을 당한 흔적이 얼굴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일 83살의 한국계 미국인인 낸시 도 할머니는 뉴욕의 한 쇼핑가 앞에서 노숙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빈병과 캔을 줍고 있던 도 할머니에게 이 남성은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위로 바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이 폭행으로 도 할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린 채 기절했고 그 사이 범인은 사라졌습니다. 도 할머니의 딸은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I didn't think it was so close to home, and now I'm afraid to go out, and my kid is afraid to go out.
이후 이 노숙자는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지난 1년 동안 최소 4번이나 또 다른 범행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사건을 넘겨받은 미국 검찰은 이번 폭행이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 뉴스 송규준입니다. 10살 된 조카를 물고문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가 2년 전 있었던 군산 아내 살인 사건 범인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살인범의 딸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료, 학대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카를 물고문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하실 말씀 없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30대 여성은 지난 2019년 발생한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범인 B씨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전북 군산의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도주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아버지인 B씨를 두려워하는 내용과 자신이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유년기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A씨가 성인이 되면서 조카에게 학대를 되풀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학대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료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한때 7,100만 원대까지 기록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하루 거래 대금은 코스닥을 추월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어제 오전 8시 45분쯤 7,100만 원을 넘어섰고 한때 7,145만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선 어제 오전 5시쯤 사상 처음으로 7천만 원을 넘어선 뒤 한때 7,12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7,100만 원을 넘어서며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8시 기준 이들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대금은 총 11조 6,940억 원으로 지난 12일 코스닥 거래 대금을 추월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건 미국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서명한 이후 미국 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 5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테슬라, 페이팔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와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7, 80년대 전설의 미들급 복서로 알려진 마빈 해글러가 향년 66세로 별세했습니다. 경기 대부분을 KO로 끝낸 경이로운 복서의 죽음에 전 세계가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67전 62승, KO 승리는 무려 52번이었습니다. 화끈한 경기에 인파이터 복서로 80년대 미들급 프로복싱을 주름잡은 마빈 해글러가 별세했습니다. 올해 나이 66살로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54년 미국 뉴저지의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해글러는 만 18살의 나이로 아마추어 정상에 오른 뒤 프로복싱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 WBC 미들급 챔피언에 오른 뒤 돌주먹 로베르토 듀란, 히트맨 토머스 헌즈 등의 승리를 거두며 8년간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대를 KO로 제압하는 화끈한 경기를 추구하면서도 단 한 번의 KO 패도 당하지 않았던 해글러에겐 경이로운 복서란 찬사가 주어졌습니다. 전설적 복서의 별세 소식에 세계 격투기계는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I wish him and his family sad really. And he's a legend, and I've looked up to him. Is the way he's aggressive and. 거침없는 경기로 세계 복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전설은 이제 링 위가 아닌 밤하늘의 별로 더욱 빛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방탄소년단의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자로 방탄소년단 대신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시상식은 우리 시간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방탄소년단의 단독 공연을 선보입니다. 음악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의 말인데요.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무기를 들고 코로나19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의 손끝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삭막한 백신 접종 센터가 한순간 콘서트홀이 됐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능숙하게 연주하는 이 남성은 바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그는 앞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깜짝 공연을 했었다는데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됐겠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병원에선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기념일이 됐지만 둘은 언제나 함께할 겁니다. 미국 걸프포트시의 한 병원. 17년간 사랑을 키워온 제프와 셰리가 마침내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쇠약해진 제프는 셰리를 아내로 맡겠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간신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흘도 안 돼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생전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했다던 제프. 아내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러 유골을 들고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비록 제프는 없지만 둘의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얼마 전 정월대보름이었죠. 우리나라에선 이날 풍년을 기원하고 악귀를 쫓는 달집 태우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지난 주말에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 24m의 거대한 목재성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구경꾼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이 커다란 모닥불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러시아의 전통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의 한 장면인데요. 원래 지프로 만든 얼음 여왕 인형을 태우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를 물리치자한 염원까지 담아서 코로나19라는 사악한 마법사가 사는 성을 만들어 태운 거죠. 온 지구촌이 코로나19가 사라진 진짜 봄이 찾아오길 마음을 모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봄 향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 연일 하늘이 잿빛입니다. 지금 경기와 인천,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오전에 일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한편 어제 몽골 고비 사막에서는 황사까지 발원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 추가 발원이 예상되는데요. 이 황사는 내일쯤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지만 계속해서 대기 상황을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좁혀지면서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저녁에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을
제주에서는 10에서 40mm, 전남은 5에서 10mm, 그 밖에 내륙 곳곳은 5mm 안팎, 강원 동해안에서는 빗방울 정도만 스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5.1도, 대전은 3.8도, 대구는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대전과 안동은 17도, 광주 19도, 대구는 18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날은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